반갑습니다. 오늘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스마트한 PC 정비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법정 공휴일이 끼는 바람에 오늘 개강을 했어요. 요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반갑습니다. 이정민 훈장입니다. 이제 3개월 동안 뭐 울고 웃고 이런 건 없겠지만 지지고 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이 나아지셔야죠. 그렇죠? 실력이 좀 많이 늘어나셔야 저도 기분이 좋은 거고요. 오늘 수업 내용은 내 컴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 궁금증 살펴보기 요거는요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고, 우리 집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봐야 되고,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도 좀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PC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데스크탑 PC.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PC가 뭐죠? PC? 뭐? 퍼스널 컴퓨터죠? 퍼스널 컴퓨터. 갑자기 영어를 쓰니까 겁이 나는데? 퍼스널 컴퓨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는 거죠. 개인용 컴퓨터. 그럼 컴퓨터는 뭐예요? 컴퓨터와 PC는 다르죠. 컴퓨터를 개인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개인용 컴퓨터 PC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컴퓨터라고 말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규모고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몇백억짜리 이런 거. 근데 그런 컴퓨터들이 쭉 그런 거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기업이나 국가나 단체들이 그런 걸 사용하다가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개인이 쓰기가 너무 불편하다, 아니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를 조그맣게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1979년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사과 저장 창고, 외삼촌 집에서 살았어요. 어릴 적에 외삼촌이 과수원을 하셨어요. 사과 과수원을 했는데 지하 저장 창고 한 구층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잡스야 너 여기서 생활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저장 창고가 자기 집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름을 뭐로 줬죠? 애플이라고 줬죠. 태어날 때부터 봤던 게 사과 아닙니까? 그렇죠? 배 농장에서 살았으면 배라고 적겠고, 복숭아 농장에서 살았으면 복숭아라고 했겠지. 그렇죠? 멜론 농장에서 살았으면 멜론이라고 적겠죠. 아마도 스티브 잡스가 만든 이 애플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PC의 시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계속 개발이 되다가 1979년, 90년 제 기억으로는 요때쯤인데 IBM이란 기업이, IBM 들어보셨어요? IBM이 일반적인 이제 우리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의 시초 PC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래요. IBM이 PC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T 들어보셨어요? XT? AT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386, 486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XT, AT라고 말하는 거는 인텔의 CPU를 가지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XT는 8088, AT는 80286, 386, 486이라는 거는 80, 386, 그 다음에 이제 80,
486 그러다가 586이라고 졌는데 어느 기업이 586을 먼저 쓰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한바탕 했죠. 법원에 가서 싸웠어요. 아니 이 기업이 우리 인텔이 586, 486, 386 쭉 쓰다가 586 쓰려고 했는데 쟤네들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586이라는 숫자가 네 거냐? 이 숫자가 네 거냐 이거지. 386이라는 숫자가 네 거라고 칠 수도 없지만 니들이 썼으니까 그렇다 치자 이거지. 그럼 586이라는 숫자가 네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인텔이 깨갱하고 졌네. 그래서 바꿨죠. 뭐라고? 5라는 숫자가 뭐예요? 펜트. 그래서 미 국무성이 오각형이잖아요. 펜타곤. 펜트. 거기에 인텔의 I 그리고 반도체 소자로 들어가는 광물 소자 이름 UM. 그래서 이름이 펜티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펜티엄. 네. 그래서 이제 펜티엄에 가서도 이제 펜티엄 2가 나오고 2도 사실은 이렇게 쓰죠. 펜티엄 2.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펜티엄 프로 이런 말이 나오고요. 펜티엄 프로. 그다음에 펜티엄 듀얼. 뭐 듀오 이런 말도 나왔죠. 펜티엄 듀오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펜티엄 쿼드 이런 말이 나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i3, i5, i7이라는 브랜드를 붙이기 시작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i9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1세대부터 현재 9세대 조만간에 10세대 나옵니다. 9세대 이렇게 등장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텔의 CPU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IBM 계열이죠. 그러다가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애플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죠. 애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맥킨토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컴퓨터를 만들어. 맥킨토시가 요즘 시장에 가니까 홍옥 이런 거 팔대요. 국광, 후지, 부사라는 일본 품종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과 품종이 맥킨토시라는 사과 품종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습니다. 맥은요. 본래 영상 편집이나 이런 그래픽 처리용으로 만든 컴퓨터예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이런 게 원래 맥에서 사용하던 겁니다. 그래서 펜티움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일반 PC들이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도비라는 회사가 그럼 PC로 한번 넘겨보자. 맥은 사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는 거의 다 PC에서 포토샵 수업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컴퓨터는 어떤 일을 하죠? PC로는 어떤 일들을 처리할까요? PC로는 어떤 일들을 처리할까요? 굳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 모든 거 하잖아요. 그렇죠.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제는요. 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이상은 다 PC로 해요. PC의 성능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서버급 컴퓨터라고 하죠. 서버급 PC라고 하는데 서버들은 더 성능이 좋습니다. 가격이 뭐 몇천만 원씩도 올라가요.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컴퓨터 막 수십 대, 수백 대의 일을 서버급 컴퓨터들은 하나가 처리하기도 하거든요. 서울시를 운영하는 컴퓨터들도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서버예요. 구청에서, 시청에서, 청와대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중앙 컴퓨터는 다 서버급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PC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PC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금융 업무도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검색 많이 하잖아요. 구매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증권 업무, 게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강의한 거를 편집해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동영상으로 제공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예. PC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PC는 쉽게 말해서 데스크탑이라고 있는데 표기는 데스크톱이라고 표기합니다. 데스크톱은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 우리 지금 강의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랩톱이라고 하죠. 랩톱,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 근데 어느 기업이 노트북하고 이름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책처럼 돼 있네 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노트북이라고 대부분 얘기하는데 본래 랩탑입니다. 랩탑. 무릎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를 랩탑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한 브랜드 이름이 노트북이에요. 근데 노트북이 이제 대명사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팜탑이 있어요. 팜탑. 손 위에다 올려놓고 쓰는 거. 예전에 팜탑들 많이 나왔었어요. 성능이 너무 시원찮아서 그렇지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데스크탑 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들이 팜탑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과거에는 케이블을 연결해서 본체 중앙 컴퓨터 데스크탑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데 키보드도 조그매가지고 일들을 못했었어요. 초기에. 저희 집에도 한 대 있어요. 팜탑이. 뭐 귀엽죠? 옛날 거니까 조그맣고 귀여워서 보는 거지 그거로 일 처리하려고 그러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갑니다. 일 못해요. 뭐 포토샵, 이건 꿈도 못 꾸는 거고 엑셀도 안 돌아가요. 그냥 메모장 정도나 띄워놓고 쓰는 거죠. 메모장 정도. 인터넷은 되는데 이제 참을 인자를 쓰는 인터넷이 되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리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에서 뭐 스마트폰, 노트북, 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PC 정비 자료실에 있는 그 다음에 CPU G라는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32비트하고 64비트 중에서 우리는 64비트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떴어요. 그렇죠? 32비트, 64비트를 클릭했는데 실행했더니 오류가 나면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32비트 윈도우입니다. 윈도우가 32비트가 있고 64비트가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가 윈도우 7이죠. 윈도우 7은 내년 1월 말이면 1월 20일쯤 되면은 이제 보안 업데이트를 중지합니다. 윈도우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윈도우는 평생 쓸 수 있어요. 쓰는데 보안 업데이트가 서비스를 안 해주니까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는 알아서 책임져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뭐 V3라든지 V3 라이트 말고 구매해서 쓰는 V3가 있어요. 상업적으로 쓰는 거. 그런 거를 설치하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윈도우 MS사에서 보안 업데이트 안 해주는 거지 보안 업체에서는 보안 서비스를 내가 유료로 받으면 되니까 쓰면 되는데 아무래도 윈도우 10이 요즘 대세니까 윈도우 10 쓰는 게 좋죠. 윈도우 10 쓰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이제 CPU 실행해 보셨죠? 지금 실행되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항목이 CPU, 캐시, 메인보드, 메모리, SPD, 그래픽, 벤치, 어바웃 한 8가지 탭이 보이는데 CPU 탭에 가서 봤더니 뭐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코어가 움직이는 것 같아. 코어가 3500, 1600, 2200, 1800 뭐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곱하기 얼마 뭐 이렇게 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어가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이 지금 뛰는 거예요. 맥박이 뛰는데 막 어려운 일을 시키면은 이 숫자가 막 올라가요. 정해진 숫자까지 있으니 거기까지 올라가고 가만히 있으면 별일 안 하면 심장도 좀 쉬어야지. 쿵떡쿵떡 이러지 않고 그냥 차분히 있겠죠. 그럼 숫자가 내려가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뭔가 검색을 하면 컴퓨터가 막 움직여야 되니까 요 코어가 막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자, 요건 요렇게 놓으시고요. 손가락으로 왼손만 갖고 쓸 겁니다. 컨트롤 키, 쉬프트 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ESC 키.
엄지, 검지, 중지 해가지고요. 아래쪽 엄지는 컨트롤 키, 검지는 쉬프트 키, 그 다음에 중지는 저 위에 있는 ESC 키를 이렇게 누르는데 한꺼번에 누르지 마시고요. 컨트롤 쉬프트는 먼저 누르시고 ESC 키는 나중에 누르시면 무슨 창이 하나 뜨죠, 이렇게요? 이게 작업관리자라고 하는 창입니다. 예.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ESC를 누르면 뭔가 쫙 움직일 거예요. 예, 컴퓨터 난리 났네요, 지금. 제 컴퓨터 난리 났어요. 메모리 부족하게 됐어요. 메모리가 지금 하나 좀 줄였고요. 얘도 줄여야 되려나? 얘를 한번 줄여볼까? 내려가는 거 없는데 큰일 났다. 이 메모리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아먹었을까? 오, 이 문제가 큰데? 잠깐만 좀 볼게요. 크롬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CPU지를 제가 또 모르고 닫았네요. 주책이 만발합니다. 엔드라이브 서비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어드민스트레이터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뭐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메모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잠깐만 하나 더.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 다시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CPU지. 예, 이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눈금 같은 주파수가 4군데가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여기 코어가 2개고 스레드가 4개라고 돼 있죠? 오른쪽 밑으로 보시면 코어가 2개, 스레드가 4개라고 돼 있잖아요. 그 스레드 4개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코어는 심장입니다.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2기통 엔진이에요. 근데 좌심방 우심실 해가지고 2개가 같이 움직여요. 옛날 도크 엔진이라고 있었죠. 실린더가 하나인데 2개로 움직이는 실린더 있었어요. 도크 엔진이라고. 얘는 2기통 엔진인데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지만 들어가 보면 4기통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레드라는 말이 오른쪽 끝에 있어요. 스레드. THREADS라고 써있는 거 스레드라고 그래요. 스레드. 스레드. 얘가 뭐냐면 개별적으로 작업하는 단위를 스레드라 그래요. 여러분이 댁에서 인터넷도 하지만 포토샵 실행해 놓고 포토샵 실행하다가 엑셀도 하고 한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래 한글로 인쇄하는 동안에 인터넷에 뭐 검색도 하시잖아요.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는 사이에 포토샵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동시에 여러 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스레드 역할이에요. 코어가 많든지 스레드가 많든지 해야 돼요.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요. 코어가 8, 스레드 16개까지 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노트북을 사시려면 한 400만 원 이상 넘어갈 거예요. 코어가 8개 정도만 해도 벌써 한 300만 원 가까이 돼요. 거기 이제 윈도우가 깔려 있고 또 무슨 기능이 들어가 있고 하면 뭐 300만 원 훌쩍 넘어가고요. 굉장히 성능들이 좋죠.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컴퓨터 중에는 코어가 8개짜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한 5, 600만 원 갈 겁니다. 굉장히 고가죠, 고가. 예. 자, 꼭대기 한번 볼게요. 인텔 코어 i3. 지금 이 작업관리자 창이라고 하는 게 컨트롤 쉬프트 ES 키를 누르면 이렇게 뜨긴 뜨는데 이게 전체 창으로 돼 있어서 보기 싫고요. 얘가 조그맣게 돼 있어서 사실은 보기 싫어요. 일 못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도. 그래서 이 작업관리자란 글자가 보이는 창 있죠? 거기를 제목 표시라고 합니다. 얘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왼쪽으로 쭉 가시는데 요 마우스 포인터가 왼쪽 벽에 닿을 때까지 쭉 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화면이 덜컥 변해요. 이렇게. 딱 절반만하게 변합니다. 이런 창을 이렇게 왼쪽으로 당기다 보면 요 마우스 포인터가 끌려가는 드래그하는 창이 화면 왼쪽에 딱 닿으면은요, 딱 왼쪽 절반만하게 가요. 해보셨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뭐 보셔서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서비스, 성능 이런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CPU는 착딱 요만한 겁니다.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도 않아요. 얘는 오른쪽으로 가져가봤자 안 움직이니까. 예. 요 창까지는 그러면 다 열어놓으셨어요? CPU G는요? 예. 자, 보니까 인텔에서 만든 i3 코어를 썼고요. 4세대라는 뜻의 4160이 썼어요. 일명 하스웰이라고 부릅니다. 하스웰. 자,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얘를 실행하세요. CPU를 실행하셔가지고 요 화면 있잖아요. 요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 오시든지 캡처를 하시든지 해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요 화면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우리 집 컴퓨터는 8세대던데요? 뭐 i7이던데요?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코어가 몇 개인지, 스레드가 몇 개인지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메모리를 가시면 메모리. 요 메모리를 가시면 우리는 4GB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어요. 4기가로 꽂혀 있어요. 4기가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댁에서 숙지할 게 요겁니다. CPU하고 메모리 요거만 좀 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저 끝에 세 번째가 그래픽인데 요 그래픽도 한번 확인하세요. 자, CPU, 메모리, 그래픽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숙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펼친 목록 화살표가 있는데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이 되어 있으면, 선택이 된다면 여기 있는 거를 보세요.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서 뭐를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래픽은 화살표는 있는데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없다는 뜻이에요. 요게 다란 얘기야. 근데 여기 SPD로 가시면 슬롯 1번 있고 화살표 누르면 슬롯 2번도 있거든요. 이 슬롯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죠. 슬롯이 두 개 있다는 얘기죠. 예, 요것도 알아두셔야 좋아요. 컴퓨터를 뜯어보면 아는데 뜯어보기 전엔 모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여러분이 아시면 좀 좋겠죠. 일단 여기까지 좀 해놓고요.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켜질 때부터 컴퓨터가 켜져서 바탕화면에 윈도우가 열릴 때까지 그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컴퓨터 부팅이란 이야기죠. 부팅이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팅한다 그러죠. 부팅. 예. 부팅한다고 얘기하는데 부팅. 예, 이게 부팅. 원래는 이게 부트스트랩이라고 그래요. 스트랩. 예. 부트 스트래핑 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 목동에 신는 장화 있죠. 목동에 신는 장화. 부츠. 뒤에 보면 손잡이 있죠. 그게 딱 잡고 발을 집어내 쑥 들어가잖아요. 그걸 부트스트랩이라고 불러요. 원래 뜻이 그거래요. 근데 그게 왜 일로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생각해 보면 뭔가 훅 빨리 작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트스트랩이라고 이름을 줬나 봐요. 예. 이거는 뭐냐면 전원이 켜져서 바탕화면이 열리는 과정을 우리는 부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순서를 볼게요. 전원을 ON한다. 그렇죠? 두 번째, 전원이 켜지면 안에 롬 바이오스라는 애가 있어요. 롬 바이오스가 포스트 작업을 해요. 바이오스란 말은요, 바이오스는 기본적인 입출력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포스트라는 말은 전원이 켜지면 스스로 검사를 한다 라는 뜻이에요. 롬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기본적인 입출력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요. 윈도우 켜지기 전에 돌아가는 거. 사람으로 말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본능. 그래서 전원이 딱 켜지면 이 안에 어떤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검사 후에 이상이 발생하면 비품을 발생해요. 비품이라는 건 삑삑삑삑 소리가 나는 겁니다. 삑 한 번 나면 이상이 없다는 뜻이고, 삑삑 두 번이나 삑삑삑 하고 4번, 5번, 6번, 7번, 8번이 11번까지인가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면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비품의 소리를 듣고 어디가 불량이구나 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삑 하는 소리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냐면 기계를 뜯어가지고 컴퓨터 뚜껑을 열어가지고 메모리를 증가했다든지 뭐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꼈다든지 기계 안에서 환경이 바뀌고 나서 다시 뚜껑을 덮고 전원을 켜면 기계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바뀌고 나면 오케이 사인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삑 한번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된다구나 하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는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윈도우를 주기억장치에 로딩 시켜요. 로딩은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억장치 입장에서 보면, 주기억장치 입장에서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윈도우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주기억장치보다는 보조기억장치가 아래 수준이고요, 보조기억장치보다는 주기억장치가 윗 수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책이 보조기억장치고 우리 뇌가 주기억장치예요. 그러니까 주기억장치 입장에서는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윈도우가 불러와져서 작동이 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실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전원을 딱 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뜨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보조기억장치에 있었던 윈도우가 주기억장치에 들어와서 작동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부팅한다 그래요. 다섯 번째,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죠. 예를 들어 인터넷을 한다든지, 뭐 한글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뭐 포토샵을 한다든지, 엑셀을 한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실행하겠죠.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제대로 잘 열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자료를 입력하고 편집하겠죠. 제가 지금 글 쓰고 있잖아요. 메모장을 실행한 상태에서 이 자료를 제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잘못된 글자는 지우고 다시 고쳐 쓰고 하겠죠. 그렇죠? 포토샵에서 자료를 불러와서 고치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 작업을 하겠죠. 맞습니까? 저장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제가 이거를 저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파일에 가서 끝내기 눌렀는데 저장하지 않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이 지워지죠. 이 제가 적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또 공방에도 이 글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보시게끔 하려면 제가 저장을 해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장장치, 보조기억장치에다 저장하는 작업은 입력일까요? 출력일까요?
출력입니다. 주기억장치에 있던 내용이 보조기억장치로 나간 거죠. 여러분 저장하니까 입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기억장치에 있던 내용이 보조기억장치로 나간 거잖아요. 출력이죠. 보조기억장치에 있던 자료를 주기억장치로 가져오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해서 파일에 가면 열기, 불러오기라는 명령, 얘가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입력이죠. 보조기억장치, 다른 곳에 있던 게 내 주기억장치로 들어오는 건 게 입력이죠. 그렇죠? 여러분 주머니에 있던 100만 원을 자네들한테 줬어요. 그럼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출력이죠. 100만 원 돈을 은행에 가서 입금했어요.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죠. 내 주머니에서 나갔잖아요. 통장의 입장에서 입력이 들어왔지만 주머니에서 나갔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현재.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저장하는 건 입력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프린터로 나가는 건 뭐예요? 프린터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건 출력이라고 하거든.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됐잖아요. 출력이잖아요. 근데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했다 그러면 입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보냈다고 하면 출력인데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에서 나갔느냐 주기억장치로 들어왔느냐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 약간 혼동스러운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보통 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컴퓨터가 작동되는 순서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윈도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즉 전원이 켜지는데 바탕화면이 안 열린다는 얘기지. 오래 걸려 10분씩. 그러면 뭐야? 윈도우가 어딘가 이상하게 꼬인 거죠. 꽈배기 마냥. 윈도우를 재설치하셔야 돼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몸이 이상한다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데서 사는 거지만 컴퓨터는 문제가 생기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시면 돼요. 단 프로그램도 다시 설치하셔야 되죠. 그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내 데이터들을 옮겨 놓으셔야 되고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은 그러면 컴퓨터를 여러분 요즘 사시면은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도 있지만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도 많습니다. 그럼 내가 윈도우를 사서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설치하면 되죠. 그러면 기계만 사는 거야. 공기계만 사가지고 윈도우를 설치해서 쓰면 또 뭐 불법 경로를 통해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윈도우를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또 MSI에서는 여기 지금 PC 프로그램 자료실에 있나요? 여기 있다. 프로그램 자료실에 99번인가? 여기에 윈도우 10 다운로더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 10 다운로더. 여기 윈도우 10 다운로더. 얘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USB 메모리 8기가 이상 되는 USB 메모리를 꽂아놓고 얘를 실행하시잖아요. 그 MS사에서 윈도우 정품을 다운로드 해주는 겁니다. 공짜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치하는 거예요. 단 제품 번호가 없으면 일정 기간 동안 써보다가 제품 번호가 없으면 윈도우가 켜졌다가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품 번호는 내가 구매를 하든지 등록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정품으로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다 이거로 다운로드 받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걸 주로 요즘은 또 이걸 활용하더라고요. 뭐 많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공짜로 요즘은 다 제공해줘요. 엑셀, 파워포인트 공짜로 다 쓰는 겁니다. 쓰는데 일정 기간 쓰면 정품이 아닙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고 또 그 시간 이후로부터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엑셀이 작동이 안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쓰다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구매를 하든지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아까 제가 모니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니터가 몇 인치인지 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면 큰 모니터를 쓰시는 거고, 그렇죠. 최근에 우리 집 작은 애가 그 보존 모니터를 하나 샀어요. 보존 모니터. 그러니까 노트북을 기존에 쓰는데 이 노트북에서 화면을 하나 쓰는데 이거를 보존 모니터로 연결해서 하나를 더 쓰겠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그 갤럭시 노트 10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는 얘네들은 보존 모니터를 연결하면 삼성 덱스라고 하는 덱스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서요. 이 노트북은 요런 데도 쓰고 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쓰고 노트북에 화면에 보존 모니터에 그 윈도우처럼 작동이 돼요. 그럼 거기에서 터치도 되는 모니터 같으면 당연히 그거로 뭐 인터넷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세상이에요. 네. 잠깐만 가볼게요. 저희 홈페이지 공부방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공부방 현재 강좌. 공부방 현재 강좌로 오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강의를 이제 올릴 거고요. 강의 제작해서 올릴 거고요. 아마도 우리 강의는 30번에 올라갈 거예요. 30번. 현재 29번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 30분이거든요. 저녁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그때 이제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올리면 아마 오늘은 못 보시고 내일이나 보셔야 될 거예요. 내일. 그러면 30번으로 올라갈 테고 요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 중에 우리 북부여성발전센터 스마트한 PC 정비 활용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도 주차별로 강좌가 올라갈 거예요. 똑같이. 근데 여기 보시면 링크가 2개 걸려 있어요. 우리 그 공부방 현재 강좌 오셔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북부 스마트한 PC 정비 활용이라는 링크 있잖아요. 얘 누르시면 올바른 가르침 위에 북부.서울우먼업.or.kr이라는 링크 하나 있고요. dax.google.com 해가지고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링크 하나 더 걸려 있을 겁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 아래 링크 쉐어링으로 끝나는 얘를 클릭하시면 무슨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4명, 5명, 6명 막 접속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 찍으세요.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 찍고 자기 이름 쓰세요. 남이 쓰고 있는 데 클릭하고 찍으면 남이 쓴 거 지워지니까 여기다 본인 이름 쓰시고요. 그 옆에다가는 뭐라고 쓰시냐면 이거는 옵션이에요. C라는 칸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공개하시고 싶으시면 공개하셔도 되고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면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1주차 질문에다가 지금 급하신 거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다 적어보세요. 여기다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 따로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따 쉬는 시간에 하셔도 되고요.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적어보시고 매주차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료실에 있는 자료 이런 거 봐도 되나요? 마음대로 보세요.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다 퍼다 나르셔도 돼요. 단 기간은 있어요. 이거 보시는 기간은 요때까지 보셔야 돼요. 2029년까지. 강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거 다시 여기 현재 공부방 여러분은 딱 제 홈페이지 오시면 무조건 공부방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제가 강의를 쭉 올려놓을 거고요. 지난 강좌 공부방도 있습니다. 지난 강좌 공부방 여기도 한 2,400개 정도 올려놓은 거 이거 다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보셔도 되고 여러분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제가 아까 농담 아닌 진담 말씀드린 게
2029년까지 보셔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2029년 지나면 2029년 12월 6일까지 앞으로 한 10년 남았죠? 그때는 안 하려고. 뭐 하게 되면 상관없고. 마음대로 보세요. 마음대로. 요거요? 이거 보시는 거는 여기 가시면 우리 그 공부방에 강좌 목록 중에 북북 거 있잖아요. 우리 강좌 거. 얘를 클릭하시면 그 링크가 2개 걸려 있어요. 아래 거. 구글닷컴으로 연결되는 링크 거. 그 클릭하시면 여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거부터 접속해서 여기다 글을 쓰세요. 이게 제 숙제입니다. 아까 CPU주 이용하여 가정의 PC 확인하게 하는 거 숙제 제가 알려드린 거 있었죠? 예, 그거.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오셔서 질문하시거나 댁에서 질문하시면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 질문을 먼저 좀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할 거니까요. 계좌번호는 제 명함 뒤편에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제 명함 뒤편에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제일 아래쪽에도 스탠다드 차트도 계좌 있어요. 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 대 컴퓨터가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선생님? 마저 써주세요. 자랑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거 봐. 여러 대 컴퓨터가 있는데 이걸 하나의 컴퓨터 연결하는 거? 컴퓨터끼리 네트워크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 이건. 그 얘기에? 모니터 여러 개 연결하는 거? 아니죠? 컴퓨터가 5대가 있는데 컴퓨터 5대를 다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허브 있죠, 뒤에. 공유기. 공유기로 연결하세요. 공유기 뒤에다.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공유를 걸어야 보실 수가 있어요, 서로. 모니터 여러 개를 본체 하나로 연결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예. 다나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왼쪽에 컴퓨터 노트북 조립 PC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하이엔드 PC, 뭐 컴퓨터 바로가기라는 하이엔드가 뭡니까? 최상위라는 말이에요. 최상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좋은 걸 사시고 싶어 그러면 하이엔드 노트북을 클릭하시면 돼요. 집에다 얘기하면 안 돼요. 대신에 만약에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나 하이엔드 노트북을 봤는데 좋다고 하는데 하나 사주면 안 돼? 제가 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 사고 싶은데 젠북 세계 최초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화면이 죽여져요. 여러분 노트북에 보면 키보드가 위에 있고 아래쪽에 터치패드가 있죠. 근데 노트북의 키보드가 아래로 내려갔고요, 위가 비어 있잖아요. 거기도 화면입니다. 여기도 화면이에요. 키보드가 아래로 내려왔고요, 위도 화면입니다. 화면을 2개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위에다 인터넷 실행해놓고 아래에서 딴 거 봐도 되겠죠.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UHD 해상도입니다. UHD 해상도. UHD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강의실 모니터의 가로 세로 2배 해상도가 4K라고 하죠. 4K 4000 해상도. 손으로 만져도 되고요. 근데 아까 얼마였더라? 탄다고 하면 또 싫어하겠지. 집에서 너 나가.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나가. 옥타코어죠. 옥타코어. 8기통 엔진입니다. 심장이 8개예요. 썬더볼트가 지원되죠. 아까 제가 여기 썬더볼트라는 얘기 했잖아요. 썬더볼트. 얘가 지원이 되는 건 일단 비싸요.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건 무조건 비쌉니다. SSD가 2테라고요. 메모리가 32기가고요. 하여튼 최상의 컴퓨터죠. 비싼 거는 뭐 더 비싼 것도 있겠죠. 이건 별로 안 비싸네요. 780. 이런 걸 하나 사고 싶은데 말로만.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지.
조만간에 살 거야. 조만간에 뭐 10년이 걸릴지 10년 후에는 이런 거 안 쓰겠지. 더 좋은 거 쓰겠죠. 굉장히 좋아요. 발칸이네요. 이거는요. 발칸. 노트북인데 순행식입니다. 순행식. 썬더볼트. 여러분들 노트북 구매하실 때 데스크탑을 조립하거나 조립된 완제품으로 된 데스크탑을 구매하실 때도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는 걸 꼭 사세요. 아마 비싸겠지만 아까 참 노트북 저한테 의뢰하신 분도 그게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꼭 확인을 하세요.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지만은 그걸 꼭 사세요. 썬더볼트용으로 지원이 되면은 뭐 굉장히 확장성이 좋습니다. 자, 다시 컴퓨터 쪽에 가서 이렇게 주요 부품이라는 창이 떠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여기 램이 주기억 장치입니다. CPU 오른쪽에 보니까 외장 하드, 외장 SSD, USB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어딘가에 모니터가 있어야 될 텐데 모니터 요 모니터 여기 있네. 그렇죠? 네, 모니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구매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모니터를 구매하십니까? 싸고 좋은 거. 그렇죠? 저렴한데 성능이 좋은 거. 네,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 건. 좋은 거는 비싸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용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굳이 비싼 거 사지 마세요. 벤츠 리무진을 사서 동네 슈퍼에 우유 사러 가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냥 걸어가도 되고 자전거 타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타고 여행을 갈 거야. 고속도로를 타고 쫙 갈 거야. 바닷가를 갈 거야. 이러면 티커보다는 그런 게 좋잖아요. 그랜저가 좋고 소나타가 좋고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용도에 따라서 하시는 거야. 근데 나 짐을 많이 싣고 다녀야 돼. 그랜저 안 좋죠? 화물차를 사야 되죠. 용도에 맞춰 쓰시는 거예요. 용도에. 그런데 게이밍을 할 거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니터도 게이밍 모니터를 사셔야 돼요. 그럼 우리 강의실에 있는 모니터는 게이밍 모니터는 아니니까 이거를 게임을 하면 어떻다? 좀 더 좋은 기능이 많이 있는데 게이밍 모니터들은 그걸 지원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뭐 상관은 없겠다. 그러면 이런 모니터 사시면 되죠. 지금 25인치야? 이게 27인치가 15만 9천 원 정도 해요. 27인치가 18만 2천 원 하죠. LG가. 한성은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있어요. 블루라이트 청색 파장을 차단하는 거라서 눈이 안 불편합니다. 게이밍 모드 지원한대요. 스피커도 있대요. 플리커 프리도 된대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LG 것도 눈부심 방지가 돼 있고요.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거 있대요. 혹시 안경 쓰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쓰시는 안경이 블루라이트 차단됩니까? 저는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돋보기입니다. 네. UV 필터도 꼈어요. 밖에 나가서 보게 되면 UV 자외선 차단도 되고 청색 파장이 차단되는 그런 안경이에요. 이거 추가해봤자 2만원 밖에 다 안 비싸. 저는 종일 컴퓨터랑 싸움하잖아요. 잠자기 전까지는. 그러니까는 안경을 그렇게 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모니터에다가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필터를 붙이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죠. 보니까 필터도 15.6인치 같은 게 한 3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20 몇 인치 같으면 비싸겠지. 예. 자, 요거는 24인치네요. 우리 강의실은 몇 인치입니까?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몇 인치예요? 뒤에 보면 나와요. 뒤에 24인치예요. 뒤에 하얀색 스티커로 붙어있어요. 24 어쩌고 저쩌고. 근데 24인치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법에 걸려요. 과징금 먹어요. 대한민국 표기법이 미터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몇 센티미터라고 표기해야 되고 대신에 괄호 열고 27형, 24형이라고 쓴 것뿐입니다. 저야 그냥 27인치라고 표현해도 저는 뭐 문제될 점이 없는 사람이니까는 27인치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얘가 24인치 형태인데 이거보다 좀 더 크면 더 좋겠죠. 단 화면은 LG나 삼성이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마구마구 막 건드려도 잔고장이 없어요. LG나 삼성이. 예. 근데 이제 이런 브랜드 제품이 유명 브랜드가 아닌 곳은 조심히 다뤄야 돼요. 앞에 액정 화면이 있죠. 액정 화면을 세게 치면 충격을 가하면 깨지더라고요. 삼성이나 LG는 그런 걸 경험이 없었는데 이 알파스캔이나 또 이런 중소기업 브랜드 거는 안에 패널은 삼성이나 LG를 써서 좋은데 앞에 화면이 약하더라고요. 좀 세게 잡았더니 빠바박 하고 깨지더라고. 그 살얼음 깨지듯이 느낌이 딱 오더라고. 막 깨지는 느낌이. 근데 25만 원 주고 샀는데 패널만 교체하는데 20만 원 달래요. 그래서 다른 회사 거 샀어요. 화가 나가지고. 극세사 수건으로 해요. 극세사. 알콜로 닦으시면 안 돼요. 알콜로 닦으면 앞에 화면이 잘못하면 녹을 수도 있어요. 먼지가 안 닦이는 거는 오랫동안 안 닦아서 먼지때가 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요, 뜨거운 물수건을 꽉 잘라면 손이 뜨겁겠지? 고무장갑 끼고 약간 따뜻하게 해서 수분이 약간 있는 거로 싹싹싹싹 비벼보세요. 대신 흐르지 않게끔만. 아래로 흘러 들어가면 안 되니까. 흘러가면 안 되니까는. 그 다음에 안경 닦는 카메라 렌즈 같은 닦는 액체가 있어요. 액상이요. 그런 거를 뿌려가면서 닦으셔도 돼요. 대신 닦으실 때는 일반 수건으로 닦으시면 흠집 나요. 극세사 수건으로 닦으셔야 돼요. 극세사 수건. 안경 닦는 천 있죠? 그거로 닦으시면 돼. 안경 닦는 거. 근데 제가 쓰는 모니터는요, 앞에 그 방탄유리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두들겨 패도 안 깨져요. 좀 무겁지 대신에. 방탄유리가 붙어서 강화유리가 붙어 있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도 사실은 위에 강화유리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니터 위에 강화유리 붙은 거를 사가지고 그냥 물건으로 빡빡 닦아도 이상 없어요. 강화유리가 흠집 나는 거니까. 근데 강화유리는 강해서 충격에도 강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벽돌 같은 거로 빡빡 비비면 흠집이 많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물수건으로 닦아도 저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수건, 일반 물수건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중요한 거는 얘가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틸트 아까 보니까 75 곱하기 75mm 이런 말, 아까 우리 뒤에도 75mm 있다 그랬죠. 배사단자 벽걸이용 그 벽걸이용이 그거예요. 이거 벽걸이용 단자가 75mm가 있다는 얘기고, 25W 38.5W 전력 소비가. 그 다음에 틸트는 뭐냐면 이렇게 앞뒤로 꺾이는 거, 이런 용어들을 아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걸 한번 골라보세요. 모니터를 고르실 때는 일단 크기도 중요하죠. 크기. 그 다음에 틸트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기능. 이렇게 뜨나? 엘리베이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위아래로. 모니터를 위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피봇 기능이 되는 거. 피봇은 모니터가 이렇게 90도 돌아가는 거. 세로 모니터로 세로 모니터 돌리려면 엘리베이션이 돼야 돼요. 높이를 좀 올려놓고 돌려야 되거든. 벽걸이는 돌아가지만 얘는 지금 안 돌아가요. 얘는 뒤에 받침대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안 돌아가고요. 벽걸이 쪽에 받침대가 걸려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좌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90도씩.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자를 봐야 돼. 단자에 아까 그 D섭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거 제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를 뭐라고 했죠? RGB라고 했죠? RGB.
뒷섭 단자. 이거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요즘 이거 없을걸요? 그 다음에 DVI 단자. 이건 디지털이고요. 아까 하얀색. 그 다음에 여기 HDMI. 얘도 디지털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하는 건데요. DP, 줄여서 DP라고 합니다. 얘도 디지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HDMI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 얘들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동시에 송출돼요. 도움이 되죠. 네. 잠깐만 여기 좀 볼게요. 이쪽에 이제 모니터를 고르실 때 어느 브랜드를 고를 거냐 하는 것도 선택해야 되겠지만 커브드냐 평면이냐, 커브드 볼 필요 없더라고요. 뭐 얼마나 모니터가 커서 커브드를 봐. 그냥 평면이 좋아요. 이게 싸. 커브드는 비싼 만큼 값어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몰라, 이 커브드 회사 사장님이 또 그 얘기 들으면 싫어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일반 시야각, 광시야각 이거 필요 없어요. 모니터를 가운데서 보지 누가 귀층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광시야각으로 사가지고 옆에서 누가 못 보게 필터를 붙이더라고. 그럴 거면 일반 시야각 사지. 대신에 요거는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주사율 144Hz 240Hz 이런 거 사시면 좋아요. 일반적인 모니터는 60Hz입니다 60Hz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은 주사율이 몇 Hz입니까? 모르시죠? 얘 60Hz예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애. 얘는 빠른 동영상 보면 화면이 휙 번져요. 120Hz 사야 돼. 요즘은 다 좋게 나왔겠지. 모니터도 60Hz인데 엑셀 파워포인트는 상관이 없지만 이거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 잔상이 남아요. 60Hz는 144Hz, 뭐 240Hz 이런 거 쓰시면 더 좋은데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HDMI 단자가 있느냐, 디스플레이 포트 단자가 있느냐, 더 나가서 USB-C 타입 단자도 있느냐, 이것도 보셔야 돼요. 썬더볼트 단자가 있으면 그런 제품 없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나왔습니다. 이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모니터들이에요. 비싸죠? 썬더볼트를 지원하니까 이것도 된대요. 캘리브레이션도 된대. 색깔을 고칠 수가 있다고. 정확한 빨간색, 100% 빨간색을 딱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보통 요거 제 출석부가 노란색처럼 보이는데 이게 절대 노란색인지 모르죠. 그냥 노란 계열이잖아. 우리 벽색이 하얀색인데 이게 진짜 흰색이에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색깔이 모니터에 정확히 나오냐 이거지. 내가 찍은 색깔이 절대색인데 몰라. 스마트폰도 절대 색깔로 촬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캘리브레이션이란 말은 색깔을 절대색으로 맞춰준다는 뜻이에요. 이 기계만 살래도 몇십만 원이에요. 이 기계만 따로 살래도. 근데 이 모니터는 그걸 지원한대요. 와우. 그 다음에 HDR 기능도 지원한대요. 와, 전력 소모가 70W야. 많이 나가네. 그렇죠? 못 살 것 같아. 비싸서. 근데 좋아요. 좋은 거예요. 네. 비싸잖아요. 이건 더 비싼데? 에이수스야. 에이수스. 아까 노트북도 에이수스 비쌌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용하는 태블릿도 이거 에이수스 겁니다. 지금은 안경천을 제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놨지만 굉장히 좋아요. 그때는 샀을 땐 좋았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효도폰이야 얘도 느려져가지고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여러분이 모니터를 사실 때도 어떤 용도의 모니터를 쓰실지를 보셔야 되는데
잠깐만 제가 하나를 좀 선택해 볼게요. 여기 입력 단자가 정확히 다 보이진 않는데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일 저렴한 거 15만 9천 원짜리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모니터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단자를 봐야 돼. 단자 뒤에 쭉 내려가면은 여기 뭐가 써있다 한번 볼게요. 27인치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해상도는 우리가 쓰는 1920에 1080이고요. 칸델라가 300 칸델라네요. 좀 밝은 편이네. 그 다음에 주파수가 75Hz니까 게임할 때 그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런 뭐 액션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불편하고요. D섭도 지원하네요. HDMI도 지원하네요. 그럼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HDMI가 지원이 되니까 일로 연결하면 되겠네. 그렇죠? 일로 연결하면 되겠네. 플리커 풀이나 뭐 블루라이트 차단되니까 좀 도움이 되겠고요. 스피커 기능도 뒤에 있나 봐요. 여기 뒤에 요 뒤에 아래인가 어딘가에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쿵짝쿵짝 소리가 나나 봐. 근데 스피커를 별도로 안 사시고 이거 쓰셔도 되고, 스피커는 한 25,000원 정도 되면 피벗이 안 되죠. 피벗이 안 되죠. 앞뒤로 꺾는 것만 돼요. 앞뒤로 꺾는 것만. 29W니까 소비 전력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오, 스탠드가 신형으로 변경돼서 나간대요. 한성이 예전에 서비스가 엉망이었었어요. 엉망이 아니라 서비스를 할 줄 몰랐었어요. 초기에 생긴 회사라 아직은. 근데 최근에 제가 서비스 센터를 가서 뭔가를 좀 문제가 생긴 거를 교체 요청을 하고 했는데 잘해주더라고요. 좋아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델이라는 기업 아세요? 델은 판매장이 따로 없어요. 온라인으로만 구매합니다. 얘는 매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매장이 따로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요. 매장이 따로 있으면 매장 운영비라든지 직원 급여가 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올라가잖아요. 얘는 온라인용이에요. 온라인용.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뭐 물어보고 뭐 궁금한 거를 물어보기가 애매하겠지만은 아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야. 초보자는 못 사겠지만 좋아요. 저도 한성 거 많이 쓰거든요. 노트북도 한성 거 쓰고 뭐 기계식 키보드 뭐 아우스 다 한성 거를 쓰는데 아주 좋아요. 조금 비싸다고 하나 해볼게요. 얘는 조금 비싸 보이는데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보면은요, 165Hz래요. 무결점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픽셀이 고장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픽셀. 우리 화면에 고장난 픽셀이면 점이 찍혀요. 하얗게 검게 점이 찍히는데 생산할 때 무결점으로 생산한 애들은 1년 안에 이 픽셀이 나가면 수리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모니터를 사면 픽셀 결점된 모니터를 잘못 사시면 안 바꿔줘요. 근데 얘는 무결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250 칸델라네요. 조금 그리고 안티클레어라는 건 뭐냐면 빛을 받으면 막 반사되잖아요. 그런 게 좀 적어요. 그래서 눈부심이 좀 덜 할 겁니다. 형광등 켜놓으면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잖아요. 모니터에.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기능이 해결이 좀 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포트 지원하네요. HDMI 단자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은 D섭하고 DVI로 연결되어 있는 본체예요. 우리 강의실 본체에는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가 없습니다. 그럼 이 모니터 사시면 어떻게 돼요? 이 강의실 컴퓨터는 연결할 방법이 없어요. 보고 사셔야 돼. 그래서 요즘 노트북을 새로 사신 분들은 노트북 옆에 그 HDMI라는 단자가 있어요. HDMI라는 단자가 이렇게 각이 진 단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연결하고 TV 아까 우리 TV도 HDMI 있었잖아요. 그럼 케이블만 사서 꽂으면 제가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노트북에 있는 영상이 그대로 저기 떠요. 저처럼 복제할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화면을 분리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림이 어딘가에 보이는데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자기들이 좋으니까 응답 속도가 빠르네요. 보통 요즘 느려도 5, 6인데 5, 6도 빠른 겁니다. 근데 1이래 1.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게 모니터 3개 붙인 겁니다. 이거 모니터 3개 붙였잖아요. 그럼 게임하면 모니터 3개가 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3개를 사야 돼 대신에. 그럼 뒤에 컴퓨터 뒤에 3개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남들은 요 조그만 화면 하나만 갖고 하는데 여기는 펼쳐진 화면으로 하니까 저기 어딘지 다 알죠. 유리하지. 쫓아다녀 다니지 않아도 보이니까. 자, 이렇게 좀 넓으니까 커브 화면을 쓴 거죠. 커브 화면을. 1mm 응답 속도니까 빠른 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느린 애들은 이렇게 잔상이 보이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자동차 경주 게임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럼 잔상이 없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거든. 그 다음에 AMD FreeSync라고 하는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할 때도 이렇게 막 울그라지는 현상이 없이 깔끔하게 보인대요. 게임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화면이 잘 보이고 밝고 200하고 구별하면 어떻게 해. 아까 모니터 300이었는데 아까 모니터 300이었잖아요. 300이 더 밝지 250보다. 예. 그 다음에 뭐를 보시려면 이제 뒷면을 보셔야 돼요. 뒷면 여기 HDMI가 2개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포트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여기 HDMI 2개,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DP 포트가 1개, HDMI가 2개. 그러니까 이 모니터에다 3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니터를 사서 셋톱박스 연결하면 HDMI로 셋톱박스에서 이거로 영화 텔레비전 보고, 게임기 하나 연결해서 게임하고, 컴퓨터 연결해서 쓰면 이 모니터 하나 가지고, 그리고 집에 있는 텔레비전 고장났으면 버리시고 KBS 상담실로 전화 걸어가지고 수신료 나 안 냈다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 텔레비전 수신 요금은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자동으로 나가요. 근데 가정에 텔레비전이 없는 분들은 수신료를 내는 게 아니에요. 케이블 TV 보시는 분도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는 겁니다, 법으로. 근데 텔레비전을 나는 이제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 수신료 안 내셔도 되는 거죠. 응? 컴퓨터로 보는데 왜 요금을 내요? 수신료 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안에는 텔레비전 공중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계가 붙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신료를 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분해해가지고 공중파 수신 장치를 분리시켜요. 그리고 전화 걸어갖고 나 요금 안 낸다. 그러면 저쪽에서 검사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수신료 면제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모니터를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은 TV 수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셋톱박스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수신료를 안 내시는 거예요. 대신에 전화를 해야 돼요. KBS로. 이렇게 뭐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스피커가 조그만 게 뒤에 있는데 2.5W래. 약해. 이거로 영화 보면 웅장한 느낌이 한 개도 없어. 20W짜리 사시면 더 좋겠지. 예. 오, 좋은데요? 좋아. 이런 거 하나 사시면 284,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380,000원. 알파 스캔 같은 것도 이건 게이밍 기능이 들어가서 좀 비싼 거고요. LG전자 보시고 어떤 용도로 쓰실지. 아까 뒤에 단자가 우리 컴퓨터 본체하고 연결이 안 맞으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 확인하시고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2.0은 속도가 얼마라고요? 2.0은 480. 3.0은 5000. 3.1도 5000이고요. 그 다음에 3.2. 3.2는 10,000. 그 다음에 이제 썬더볼트.
썬더볼트는요, 그 번개 표시가 돼 있어요. 번개 표시. 얘는 썬더볼트가 현재 3까지 나왔는데 3가 4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장치를 사실 때 요즘은 대부분이 3.0 방식을 쓰니까, 그러니까 노트북도 2.0이 있고 3.0이 있잖아요. 그럼 노트북 단자를 보면, 노트북 옆에 단자를 보면 파랗게 돼 있고 하늘색으로 돼 있으면 3.0 단자고, 그 다음에 2.0 단자는 검정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 단자에는 주로 키보드 마우스를 꽂으시면 되고, 3.0 단자에는 뭐 USB 메모리라든지 외장하드를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타입이 되어 있으면 C타입, 썬더볼트가 C타입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썬더볼트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 모니터도 여러 개 연결할 수 있고, 뭐 거기다 외장 하드도 연결할 수 있고, 뭐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C타입,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C타입인데, 이 C타입은 자료 송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충전도 돼요. 자료 송출도 되고 충전도 되니까 C타입에다 꽂아 놓으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C타입에다 꽂아 놓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도 송출이 되고 보내고 받을 수 있고 충전도 되니까 좋죠. 이제 핸드폰을 충전하실 때는 아답터를 껴놔야 돼요. 노트북 아답터를 껴놔야지. 노트북은 아답터를 안 껴놓고 충전만 해버리면 노트북 전력을 싹 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노트북이 헐렁헐렁해지겠지. 이제 흐물흐물 약해져가지고 삑삑삑 거리면 안 되겠지. 예.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용어를 설명드리다 보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들어보셔야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나와에서도 뭐 USB 같은 거를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여기 USB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여기 USB 허브 이런 거 있잖아요. 허브.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C타입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C타입을 선택을 해보면 C타입이 연결이 되는, 요건 뭐냐면 C타입을 연결했는데 HDMI를 송출하고 싶을 때, 요즘 삼성 노트북 중에는요 C타입만 들어있는 노트북이 있어요. 그러면 USB 3.0에 이걸 꽂을 데가 없어요. C타입만 3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썬더볼트하고. 그러니까 얘를 사서 모니터를 송출해야 되고, 얘를 사서 외장하드를 연결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노트북 사니까 주더라고요, 업체에서.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 집 컴퓨터가 오래되면 문제가 뭐냐면 USB 3.0 단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카드를 사시는 거예요. 요런 카드를. 그러면 뒷면에 컴퓨터 뒷면을 뜯어보면 요걸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꽂아갖고 라사를 잠그면 이렇게 USB 3.1도 되고 C도 되고 C타입도 되게끔 이게 확장하는 포트를 팔아요. 22,800원이지. 23,000원 정도. 얘를 사서 꽂으시면 C타입도 연결할 수 있고 USB 3.1이니까 5,000이라는 속도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허브를 사서 연결하면 되죠. 이따가 끝나실 때 와서 보세요. 지금 제 컴퓨터에 허브를 연결했거든요. 이렇게 마우스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USB 메모리도 연결하고 4개를 연결하게끔 허브를 사서 갖고 다니면서 꽂아서 쓰거든요. 왜냐면 우리 강의실 본체에 뒷면에 3.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 꽂기가 불편하니까 뒤에다 하나 먼저 확장 포트를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쓰고 있는 셈이죠. 아니죠. 얘는 뒷면에 3.0이 있으니까 허브로 연결한 거죠. 3.0이 없는 컴퓨터는 얘를 사야지. 얘를 사야 여기서 허브로 빼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쓰던 데스크탑이 한 13, 14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컴퓨터라 2.0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를 사서 여기 3.0 되는 거 2개 달려있는 거를 사가지고 하나는 외장하드 꽂고 하나는 허브를 연결해서 한동안 썼죠. 꽤 오랫동안 썼다가 지금 이제 다 빼버렸어요. 컴퓨터 본체 자체가 성능이 느려가지고 빼버리고 노트북으로 그냥 대체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꽂아 쓰는 거니까. 얘는 충전도 되죠. C타입은 충전도 돼.
4만페어. 3만페어. 3000mAh니까 4만페어죠. 이건 젠2죠. 젠2. 젠2니까 만이죠. 젠2니까 만이고 젠1이니까 5000이죠. 그렇죠? 예. 요런 거를 사서 꽂으시면 컴퓨터 뜯어보면 다 이거 있어요. 이 자리는 꽂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컴퓨터가 오래됐어. 그러면 얘를 연결해서 좀 빠르게 좀 써보시고 너무 오래된 거다 그러면 바꿔야 되고 뭐 그렇지. 예. 이런 것들 팔아요. 이런 거 팔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C 타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자수 1대5 이런 걸 보면은 1대5가 없어? 1대4는 요런 거 C 타입을 꽂으면 C 타입이 지원되는 컴퓨터에서 얘를 꽂으면 HDMI, 디스플레이 포트, VDA, 아날로그, 디지털 모니터 종류별로 다 나갈 수 있네. 그렇죠. 하나를 꽂으면 다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걸 구매하시는 거지. 자, 오늘 첫날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접속하셔가지고 PC 정비 자료실 들어가시면 여기에 아래쪽에 위에서 5번째가 CPU G 시스템 사용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라 그랬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32 말고 64를 먼저 선택해 보세요. 64를 선택해서 실행을 했는데 오류가 생기면 32비트로 하면 되고, 그래서 64비트로 지원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실행을 해 봤더니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면 세 가지만 좀 여러분이 확인하고 오세요라고 알려드렸는데, 보여드리면은 이야 빨리 나오니라. 오케이. 자, CPU 요 화면 착각, 그 다음에 메모리 착각, 그 다음에 그래픽 착각 3개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서 좀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시면 제가 좀 여러분 컴퓨터를 좀 진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